네, 오늘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가장 미스테리한 불가사의 바로 피라미드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0분 토론 역사상 가장 깊은 토론 나눌 만한 전문가 두 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광민수 소장님 나오셨는데요. 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한국이집트학연구소의 광민수입니다. 이집트 고고학을 공부하고 있고요. 오늘 이렇게 불러주셔가지고 피라미드 이야기 재미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대가 큽니다. 그러니까 아니 뭐 이제 유튜브에 워낙 많이 나오시지만 사실 14F는 또 처음이시잖아요. 그렇죠. 네, 모르실 수 있으니까 이집트 전문가, 그러니까 이집트 전문가라고 불러야 될까요? 그냥 이집트인. 이집트인. 그냥 애국자세요. 근데 대상이 대한민국이 아니라 네. 이집트 쪽이에요. 게다가 한국 이집트 축구할 때 이집트 응원하시는 아 그래요? 저는 그러니까 축구하면은 약간 전반전에 이집트 응원해요. 아 그래요? 예, 그리고 전반전에 한국 응원하고. 한일전 할 때만 한국 응원하시고. 그러면은 가장 좋아하는 축구 선수도 모하메드 살라? 뭐 약간 그렇죠. 아 그런가요? 아니 정말 아니 우리나라에 근데 저는 이런 이집트학 전문가가 있나 너무 놀랐어요. 그러니까 전공하신 분들이 몇 분 계시기는 해요. 네. 근데 이제 뭐 대중적으로 잘 알려져 있지 않고 또 이게 사실 한국에서는 이 고대 이집트에 대한 연구가 또 하나의 학문 분과로 딱 잘 자리를 잡지 못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집트 학이라고 하는 학문 분과가 있거든요. 원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원래 이제 서구 사회에서는 꽤 오랫동안 이제 존재를 해왔었던 네. 그 하나의 독립된 학문 분과인데 한국에서는 아직 자리를 잡지 못했어요. 그래서 뭐 연구하시는 분들, 뭐 전공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제 저는 그 어떤 학문 자체를 하나의 한국 사회에 좀 자리를 잘 잡게 하기 위해서 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그 시민 대중분들의 지지와 관심, 그다음에 지원이 사실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이제 만들어 가려는 차원에서 여기저기 나와가지고 이집트 이야기하고 있죠. 연구에 좀 후원을 해달라.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그렇게 아마 이제 되어야 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 모든 인문학 분과는 사실 그 엄밀하게 따지면 이게 그 잉여학문이에요. 잉여학문이라. 그러니까 스스로 어떤 필요가 이유를 없다? 창출하지 못해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그 지원해주지 않으면은 학문으로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근데 뭐 일반적으로는 이제 보통 국가나 혹은 뭐 대학이나 네. 뭐 어떤 뭐 재단이나 이런 어떤 그 후원 주체가 있어야지만 사실 연구가 지속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야기가 얼마나 재밌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또 많은 분들이 좀 도와주시지 않을까. 예, 맞습니다. 좀 과학과 비슷한 분이 있는 게 네. 과학도 마찬가지로 연구비를 국가가 줍니다. 그렇죠. 중요한 거는 우리가 뭐 개인들 돈을 이렇게 갈취한다는 게 아닙니다. 네. 나오셔서 하는 게 이제 결국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면은 네. 국가가 돈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네, 그런 어떤 취지가 있는 거 아닌가. 맞습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죠. 근데 오늘 이집트 이야기하는데 궤도님 네. 나오셨습니다. 저 전문가가 아닙니다. 오늘 뭘로 나오셨죠? 저 진행자 아닙니까? 자리를 이렇게 사실 요 자리는 이렇게 네. 바꿔도 아무 문제가 없다. 네. 약간 그렇습니다, 진짜. 네. 하지만 오늘 이집트 또 피라미드는 수학의 결정체 아니겠습니까? 일단은 근데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네. 위대한 건축물 중에 하나죠. 네. 네. 이것도 과학이다. 지구에 지어졌습니다. 네. 중력의 영향을 받고 네. 이건 과학이죠. 사실 건축이라는 활동 자체가 어떤 중력과 싸우는 어떤 맞아요. 활동이기도 하거든요. 중력을 수직항력으로 이겨내는 그 인간의 노력, 물질들의 힘. 너무 무리수 아닌가요? 근데 이 뭐- 말씀이 사실은 그 정확한 게 사실 그러니까 피라미드라고 하는 이 구조적인 형태는 지구상에 굉장히 많이 나타나요. 근데 이제 이집트 피라미드는 이제 그 왜 이게 주목을 받느냐? 크고 맞아요. 오래됐고 그래서 주목을 받습니다. 네. 근데 이 피라미드 그래서 이 다양한 피라미드들을 가지고 어떤 이 전 세계에 존재했었던 여러 문화권, 문명권들을 하나로 엮으려고 하는 그런 어떤 진취적인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사실 피라미드 형태는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당연하죠? 생각해 보시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뭐 철골 구조나 이런 어떤 근대적인 어떤 건축 자재가 예. 사용되기 이전에 사람이 무엇인가를 높게 쌓고 싶어요. 그럼 어쩔 수 없이 피라미드 형태가 됩니다. 그럼 이렇게 쌓이는 거 이렇게. 아니 지금 오프닝 했는데 10분이 지났어요. 오프닝을 좀 빼세요. 아니 왜냐면 이게 무슨 10분 토론인데 20분 나가는데 20분도 모자르는데 오프닝까지 합니까? 그냥 말도 하지 마. 앉아서 바로 시작해.
소개를 왜 해? 아니 알겠습니다. 아, 우리 네, 피라미드 얘기해 보시죠. 이렇게 근데 들어가야 돼. 인사하지 말고. 근데 인사도 이게 하지 마. 10분 토론이에요? 10분인데 10분 동안 어떻게 10분으로 안 돼서 얘기를 해요? 20분 나가요. 예. 20분도 힘들지 근데 않아요? 20분도 지금 힘들어서 오늘은 어. 한 30분, 100분 토론 가요. 그러니까 아니 오프닝을 빼야 네. 돼요 일단은. 네. 뭐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첫 마디가 그냥 내 피라미드 어떻게 된 겁니까? 이렇게 그거 좋습니다. 예. 누군지도 아니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왜 들어와요 그러면? 아니 우리가 누군지 알아야지 그리고 들어오지. 궁금하면 찾아보겠죠. 그러니까 아니 누군지. 아니 누군지 모르는 사람 방송을 왜 봅니까? 자막으로 또 해주시면 돼요. 아니 소개를 왜 해? 근데 이제 또 개노님이 우리가 뭐 축구할 때 손흥민 보는데 손흥민 알고 보지 우리가. 사실 모르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오지 마세요. 아니 그리고 그냥 아니 내용을 모를 사람을 들으시고 섭외하지 마. 그리고 내용을 들으시고 찾아보시면 돼요. 아니 그리고 네.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네. 모르는 사람은 섭외하지 마요 이제. 그럼 나 섭외 안 굉장히- 되는데. 아 그럼 나도 안 될 수도 있어. 오늘 진짜 굉장히 사회자 같은 아, 걸로. 그래요? 아, 좋습니다. 불량 없을까? 아, 예, 예. 자, 그러면은 여쭤볼게요. 아, 피라미드. 진짜 네. 뭡니까, 이거? 처음에 이제 그 시작하실 때 오프닝 멘트에서 네. 그 세계 7대 불가사의 이런 말씀하셨어요. 아, 얘기했죠. 근데 사실 이 세계 7대 불가사의라는 표현이 우리가 굉장히 자주 사용하는 표현이긴 한데,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일상에서 많이 사용을 하죠. 재밌잖아요. 7대 이러니까 뭐. 근데 오징어 이게 색깔 근데 이게 같고. 약간 그 7대 뭐 4대 뭐 이게 느낌 있잖아요. 실무회. 그 약간 이게 실무회. 4,000원. 그 약간 아시아에서 많이 통용되는 개념이에요. 오. 물론 세계 7대 불가사의라는 개념 자체는 그 고대 그리스 계통에서 만들어지긴 했어요. 오. 대략 한 기원전 1세기에 그 안티파트로스라고 하는 그 어떤 이제 작가가 이제 기록을 남겨서 굉장히 오래되네요. 근데 별로 오래 안 된 거죠. 피라미드에 비하면. 그리스 정도면은 피라미드에 비하면. 엊그제. 네. 그리스 정도면 엊그제기 때문에. 그리스도 2000년 전 네. 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피라미드는- 그리스는 이 이집트 소장님은 안 따져요 그리스는. 그렇게 최근 거는 좀 약간 물려. 아니, 피라미드가 대체 몇 년이나 되는 거예요? 피라미드는 약간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피라미드는 한 4,500년 정도 됐죠. 지금으로부터 4,500년. 그렇죠. 그 정도 돼야지 이제 뭐 좀 옛날 거다. 이제. 와. 근데 사실 이 7대 불가사의라는 그 개념은 그 기원전 4세기에 그 알렉산드로스 대왕이라고 불리는 예. 그분이 이제 그때까지 알려져 있었던 그 서구 중심 어떤 사고 방식이긴 하지만 전 세계를 통일을 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헬레니즘 시대가 시작이 돼요. 헬레니즘이 뭐죠? 헬레니즘은 이제 그리스 스타일의 어떤 문화가 또 주류 이데올로기가 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근데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일종의 이제 어떤 한 세계가 이제 하나의 어떤 그 커뮤니티로 자리를 잡게 돼요.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이곳저곳을 다 다닐 수가 있는 거예요. 아, 세계 여행을 다닐 수 그렇죠. 있게 된 예, 거예요. 그때까지 알려져 있던 세계. 여권도 생겼나요? 여권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건 제국이 신분. 그 신분증. 제국이 형성되면 그 공간 내에서의 일종의 치안이 확보되기 때문에 아. 이동이 꽤 그래도 이제 그 이전 시대보다 훨씬 더 용이해지죠. 그렇겠죠. 예. 그래서 사실 안티파트로스는 일종의 그 요즘에 이제 우리가 이제 관광 책자 같은 거 보면 예. 꼭 가봐야 할 뭐 10곳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추천 명소. 그게 그렇죠. 기원전 4세기 때. 세계 7대 불가사의라는 그 말 자체는 대략 한 기원전 1세기에 쓰여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 그리스 동지중해 지역에 있는 굉장히 이제 유명한 좀 거대하고 조금 뭔가 좀 신기해 보이는 그런 어떤 그 대상들을 쭉 이렇게 리스트를 만든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또 불가사의라고 보통 많이 쓰는데 네. 원래는 이게 불가사의라는 번역보다는 약간 경이라는 번역이 더 정확합니다. 흥미롭다. 그러니까 뭐 불가사의는 뭔가 좀 뭐 해결되지 뭘까 않고 미스터리가 모르겠는 있고 이런 건데.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오 이렇게 되는 놀라워. 그런 대상들. 쉴 때 놀랄 만한 곳. 그렇죠. 요런 7대 느낌이네요. 서프라이즈. 예, 그렇죠. 근데 그 가운데서 이제 그 고대 이집트의 대피라미드가 포함이 돼요. 근데 약간 이게 조금 그 이집트 그 피라미드가 들어가기에는 너무 그 레벨이 좀 낮죠. 레벨이 달라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고대 이집트의 대피라미드는 대략 한 기원전 2550년경에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나머지 것들은 그 중에서 그러니까 나머지 6개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이 뭐 바빌론 그 공중조건 이런 거거든요. 네, 맞아, 그거 맞아. 놀랍긴 하잖아요. 근데 기원전 6세기예요, 그게. 너무 애기들인 거야. 예, 그렇죠. 피라미드에 비교하면.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그 검도를 배우고 싶어가지고 네, 갑자기 검도. 네, 검도 학원을 끊었어요. 제가 네. 생각하는 그 이미지는 목검을 들고 그렇죠. 딱 장비를 차고 막 이렇게 내려치는 거 있잖아요. 네. 멋있게 막 대나무 치고. 네. 근데 딱 가니까 오세반들이 막 있고 거기 나 혼자 우두커니 서 있는 거예요. 아, 몇 살 때 가신 거예요? 저 대학생 때. 아, 대학생. 근데 검을 안 주고 네. 얘네들이 1시간 동안 앞구르기를 해요. 그렇죠. 나도 그렇죠. 옆에서 계속 작구를 하니까 내가 여기 왜 있는 거지?
그래서 한 달 하고 끊었습니다. 음. 이게 지금 대피라미드 입장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시기적으로도 사실 그러니까 그 뭐 바빌론 성벽 비롯해가지고 뭐 할리카르나소스의 그 영묘 혹은 뭐 있죠 또 그 에페소스에 있는 아르테미스 신전 이런 것들인데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과 나머지 6개와 네. 지금 현 시점과의 시간적인 거리와 이 나머지 6개와 대피라미드와의 시간적인 거리를 비교하면은 비슷해요. 아. 2000에서 2500년, 역시 2000에서 2500년. 요 정도 차이가 납니다. 약간 대피라미드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쁘겠죠. 나를 정리해보면- 여기다 넣어? 그러니까 어. 정리해보면 인간이 지금 수명이 한 대학생 정도 됐다고 했을 네. 때 피라미드는 한 5살 때 수준이지만 뭐 다른 것들은 한 중학생 정도에 그렇죠. 위치한데 아, 그렇죠. 중학생이랑 그렇죠. 지금 초등학교도 안 들어가는 맞아요. 거랑 비교하는 격이다. 그러니까. 일단 규모 자체도 대피라미드의 규모 안에 다 나머지 넣어. 6개가 다 넣어도 남아요. 공간들이.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조금 억울하죠. 일대 대피라미드에서는. 1대 경이 네. 에다가 6대 덜경이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피라미드와 친구들. 아, 그 우리 이제 가수들 있잖아요. 무슨 네. 아이들, 무슨 누구 대피라미드와 번님들 뭐 이런 아이들. 거. 예. 아. 그런 식으로 이제 가야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그러면 오늘 다시 질문 드릴게요. 예. 이렇게 세계 넘버원 미스터리 피라미드 무엇을 위해서 만든 거였습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할 때는 그 피라미드들은 네. 사실 이집트의 피라미드가 굉장히 많이 지어져요. 네. 현재까지 확인된 것이 뭐 한 100기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물론 100 규모는 다 기나 다릅니다. 규모는 다 달라요. 그런데 이 피라미드들은 일반적으로는 이제 그 특정한 시기에 고대 이집트 문명에서 사용되던 왕묘의 형식이다. 왕묘의 어떤 이제 네. 궁묘 형식이다. 이렇게 네. 설명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흔히 알고 있는 게 저희가 이제 누군가의 왕의 무덤이 그렇죠. 아닌가. 예. 그러지 않고서 저렇게 크게 만들 수가 있나. 예.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가장 큰 피라미드가 이제 기자의 예. 피라미드 예. 맞죠? 그건 누구의 무덤인가요? 기자에 있는 대피라미드인데 이것은 그 이집트 역사 속에서 고왕국 사왕조 시대 때의 파라오인 쿠푸라고 하는 분의 쿠푸왕 들어봤어요. 예, 쿠푸. 쿠푸. 근데 그래서 이집트하면 쿠푸왕 맞습니다.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맞아요. 제가 가져온 게 하나 있어요. 제가 자주 아, 갖고 뭐 오는 건데 가져오셨죠? 쿠푸를 오. 갖고 왔어요. 야, 야. 쿠푸. 야, 10분 토론 역사상 예. 이런 것도 저희 집에도 있습니다. 예, 저는 그 사실 드리려고 갖고 왔어요. 예. 너무 이거 좋죠. 진짜 예, 진짜는 아니고 진짜는 감옥 가요. 진짜면은 저 입술에서 못 와요. 죄송합니다. 예. 이거를 그럼 굿즈인가요? 예, 그렇죠. 실제 하는 유물과 똑같은 네. 크기로 만든 이제 굿즈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근데 생김새가 예. 네. 약간 이집트인처럼 생겼네요. 그렇죠. 네. 예, 이 정교합니다. 사람이 그러면 몇 년도생이죠? 대략 한 기원전 그 생년으로 치면 한 기원전 한 2600년경. 그러면 이죠. 지금으로부터 4,600년 그렇죠. 전의 예. 이야기다. 근데 안에 이분이 안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닐 수도 있다라고 이제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아닐 수도 있다라는 주장의 근거는 쿠프 왕이 주인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의 근거보다 훨씬 빈약합니다. 네. 명확하네요. 예. 100%를 맞을 수는 없고 그렇죠. 예를 들어 빅뱅 이론 같은 경우도 네. 빅뱅 이론이 지금에 있는 모든 증거를 100% 만족하진 않아요. 네. 근데 97% 정도 만족을 하면 되는데 그거 이전의 이론은 한 70%밖에 만족을 못해. 그러니까 지금 이 네. 대피라미드 관련해서도 그러니까 지금 확보된 여러 가지 그 근거들을 토대로 할 때는 쿠프가 주인이라고 판단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입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뭐 어느 날 갑자기 어. 피라미드 내부에서 어떤 그동안 알려지지 않던 공간이 발견됐는데 그렇죠. 여기에 그 피라미드에 이 피라미드는 누구 다른 사람 써 있어. 거다라고 주인 쓰여 그런 있다. 거다. 그러면은 어.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논쟁거리도 추정했었던 안 되는데. 뭐 그 정설이 폐기될 수도 있는 싹 거죠. 바뀌겠죠. 업데이트가 돼야겠죠. 그렇네요. 쿠팡이 직접 쓴 글로다가 여기 잠깐 놀러 왔네 좋네. 그럼 쿠팡 건 아닌 거야. 이런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 저희 셋이서 누가 방구를 끼면 방구 냄새가 그쪽에서 나기 시작한다. 그럼 네. 사실 여기서 낀 게 거의 정설로 가는 거죠. 뭐 여기서 먼저 났다. 방구 냄새는 근데 비율 자체가 황화수소인데 네, 죄송합니다. 1%밖에 되지 않아서 사실 쉽게 알겠습니다. 찾기 힘듭니다. 죄송합니다. 네. 아니 그러면 피라미드 안에 들은 거는 뭘까요? 그냥 그때 문화재의 어떤 정수 모든 게 다 들었다고 봐야 될까요? 다 탐사가 끝난 거죠? 이게 그러니까 그 조사는 계속돼요. 진짜. 물론 이제 조사가 많이 이루어졌죠. 하지만 재조사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사실 그 대피라미드 내부에서 구체적인 매장의 흔적이 발견되질 않았어요.
근데 거의 모든 피라미드에서 구체적인 매장의 흔적은 확인되지 않아요. 음. 왜냐하면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보글이 되었기 때문에 아. 남아있을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그걸 표대로 이것에 뭐 무덤이다 이렇게 주장하기는 좀 어렵고 그 근거가 없으니까 뭐 다른 정황 증거로 이제 무덤이다라고 전제를 하는 것이고요. 근데 이 대피라미드 같은 경우는 그 내부에서 지금까지 알려져 있지 않던 숨겨진 공간이 새롭게 확인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요. 아 진짜요? 아직도 남아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도 몇 가지 숨겨진 공간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판단할 와. 수 있는 몇 가지 구체적인 근거들이 있어요. 와. 그러니까 아마도 뭐 제 생각에는 10년 이내에는 뭔가 좀 피라미드에 대해서 뭔가 조금 더 업데이트된 지식을 우리가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대됩니다. 네. 여기서 저 좀 궁금한 거 여쭤볼게요. 네. 아니 그러면 이집트가 사실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저 이집트 안 가봤거든요. 네. 이제 가보셨나요 혹시? 저는 이제 가볼 생각이 있습니다. 안 가보셨죠? 정말요? 네, 우리 형님하고 혼자 안 가요. 근데 안 가보셨죠? 저는 뭐 갈 생각이 원래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이게 이집트 하면 뭔가 사막 같은 느낌이 예. 있거든요. 네. 카이로도 사실은 카이로 가서 사람들이 이제 뭐 방송에 나오는 이미지 보면 피라미드 막 잔뜩 세워져 있지만 옆에는 네. 다 사막. 맞아. 근데 대체 왜 그렇게 엄청난 문명이 발달했는가? 약간 궁금해요. 그러니까 일단 네. 그 안 궁금하세요? 이집트는 뭐 그럴 수 있죠. 관심이 없어요. 인간은 어디서든 문명을 만듭니다. 아니, 그렇긴 한데. 화성도 가는데 뭐. 아니 뭐 4대 문명이라고 하지만 이 4대 문명 중에도 사실은 역사를 보면은 이집트 나일강 문명이 가장 오래된 거잖아요. 뭐 라이벌이 있죠. 라이벌 어디? 메소포타미아. 네. 맞다. 메소포타미아는 라이벌. 있지만 근데 이제 메소포타미아는 사람들이 메소포타미아 여행 갈래? 이게 좀 낯선데 어쨌든 이집트는 가서 나름대로 익숙한데 그냥 사막이란 이미지를 그렇죠. 가지고. 근데 대체 어떻게 그렇게 문화가 발달할 수 있었는가? 그러니까 여기서 한 가지 진짜 큰 오해가 있어요. 뭐죠? 그러니까 우리 이집트를 하면은 이집트 문명하면 뭔가 사막에서 꼽히는 네. 문명 이런 식으로 인식들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사실 아니에요. 이집트 문명은 사막의 문명이 아니에요. 그 근처에 사막이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사막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막이 있어요. 사막이 네. 그게 이제 그 북아프리카에 있는 사하라 사막이에요. 예. 그 사막 한가운데 강이 하나 흘러요. 그게 나일강. 나일강입니다. 예. 고대 이집트 문명은 그 나일 강변에서 탄생한 문명이에요. 거기는 비옥하잖아요, 굉장히. 엄청 아, 비옥하죠. 비옥해요? 네, 농작물 잘 엄청나게 자라고. 비옥하죠. 지금도 동사지요. 지금도 비옥하죠. 그럼 예. 그래요. 그런데 이게 왜 우리가 이제 TV 같은 데서 이집트 가면 사막만 나오냐? 그렇죠. 그 낙타 이유는- 사막. 네. 맞아요. 그 이유는 그 주요한 유적들 피라미드를 포함해서 이 유적들이 사막 지역에 많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 나일강은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댐이 생겨가지고 그렇지 않은데 고대에는 매년 한 번씩 굉장히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범람을 하거든요. 근데 그 범람이 사실 이집트 문명의 원천이에요. 근데 이게 범람을 하면은 그 농사짓기는 좋지만 땅이 비옥해지니까. 뭔가가 어떤 중요한 건축물들을 지으면 그 안에다가 안 되죠. 항상 수혜를 입어요 매년. 그렇죠. 근데 고대 이집트인들이 무덤이나 신전을 만든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상적으로는 이거는 영원히 지속돼야 돼. 그렇죠. 그런 어떤 신념을 가지고 만들어요. 경건한 곳이잖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범람원 바깥에다가 유적을 만들어요. 무덤이나 신전이나. 네. 근데 이게 또 사막 깊숙한 곳에 있으면 사람이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무덤이나 신전이나 이제 고대 이집트적인 맥락에서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가서 뭔가 인터랙션이 계속 일어나야 하는 공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접근성도 되게 중요해요. 적당한 위치에 또 수혜는 안 입는. 그러니까 가시면은 거의 대부분의 이집트 유적들은 범람원에서 사막이 딱 시작되는 그 지점에 있어요. 합리적이네요, 이것도. 네. 그래서 그 이집트 그 기자 피라미드도 네. 가보시면은 지금 그 카이로 시내에서 택시 타시면은 한 20분이면 가요. 그러니까 가장 동선이 적절한데. 예. 근데 사진을 찍으면은 그러니까 사막 쪽으로 마을 찍으니까. 쪽으로 찍으면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사막 쪽으로 찍는 거야.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뭐 사막에 그래서 약간 그러네. 낭만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행자분들은 사막을 가지고서 이렇게 정도 말씀 많이 하시죠. 우리도 뭐 제주도 가면은 네. 뭐 감귤밭만 있을 것 같잖아요. 네. 사진도 감귤 많이 나오잖아요. 아니죠. 가보면 감귤이 없어요, 어디에도. 별로 없어요. 그런 느낌이죠. 네. 예. 그렇죠. 그런 제주도. 겁니다. 네. 네, 좋습니다. 오늘 굉장히 궤도님의 어떤 이 뭐랄까 전문성이 좀 부족해 보이는 느낌이. 근데 뭐 좀 줄여 나가려고요. 사실 전문성을 줄여야 지속 가능해. 제가 궤도님하고 피라미드 얘기를 이제 2년 넘게 계속 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업데이트가 안 돼요. 이게 매력입니다. 아. 왜냐면 또 들어도 또 끊임없이 재밌어. 또 들어 또 저도 이제 과학이 제가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 기억나세요? 기억나죠? 하나만 말해주시죠. 화성 이주 100년 봅니다. 아, 그건 주제잖아요. 화성까지 얼마나 걸렸죠? 오래 걸렸네요. 또 들으면 또 재밌어. 이게 과학이거든요. 그러네요. 이집트는 저에게 또 그런 존재죠. 아, 네. 사실 한때는 화성에도 피라미드가 있다라는 아. 민원이 있었죠. 화성에 뭐 사람의 맞아, 얼굴도 그런 있고 얘기. 예, 관측 아. 기술이 굉장히 떨어졌을 떨어졌을 때. 오. 예. 오늘 10분 만에 이야기 다 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오늘 제가 볼 때는 한 기원전 한 2000년까지 저희가 그렇죠? 오늘은 어. 그러면 좀 미스터리에 초점을 맞춰서 예.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아니 이게 사실 2000년 전이 아니라 한 1000년 전에 만들었어도 규모가 너무 크고 좀 그렇죠. 충격적인 건축물인데 예. 그럼요. 그러면 이거를 4600년 전에 어떻게 만든 거죠? 이거 가지고 또 이제 논란이 많죠. 네. 과연 어떻게 지었냐 이거. 네. 그러니까요. 그 일론 머스크도 시대에. 하는 소리 했잖아요. 이런 건 그렇죠. 많이 네. 일론 머스크는 뭐 외계인 투표소를 주장을 했는데 자기 SNS에다가 예, 외계인이 지었다. 그랬다가 이집트 정부한테 공식적으로 초청을 받았어요. 초청. 예, 네가 와서 봐라. 봐라. 야 보면 그러면 말 못한다. 무료로 초청받아요. 그건 한국 거는 아니겠죠. 자기가 사와야겠죠. 아, 근데 뭐 아직 가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아. 그러니까 그 트위터를 보고 그러니까 이집트 그 이제 관광부 장관이 또 썼어요. 이제 리트윗을 해가지고 네가 와서 봐라. 피라미드는 뭐 어디서 왔다 누가 만들었다. 오. 듣다 보면은 이제 경을 칠 이야기들이 많아요. 아 외계 얘기. 예. 근데 이 그러니까 피라미드 외계인 축조설은 그냥 하나의 가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 다큐멘터리가 많아요. 이집트 피라미드 관련 다큐멘터리가 많은데 거기서 다양한 가설을 소개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가설이 어떤 실제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공과학적인 정황들, 그다음에 이제 문헌학적인 정황들, 증거들을 토대로 할 때 그 가설은 상당히 비합리적이다라고 판단할 그렇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 관련해 가지고 네. 또 그 거인의 손가락도 있던데 네. 굉장히 오래전에 이 미스터리 알고 계시나요? 손가락 그 미라 네. 그 손가락이 엄청 커요. 근데 네.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거인의 손가락 그 미라가 있다라는 주장이 있어요. 이거를 그리고 가져와서 그 뭐 주장을 보여줘요. 뒷받침하는 그 근거는 딱 하나예요. 그 손가락 화석이잖아요. 화석도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걸 찍은 사진이에요. 사진? 그럼 미라가 없어요? 없죠. 사진만 있어요? 봤다는 사람의 한 사람의 증언과 사진만 아. 있어요. 어쩐지 그 뒤로 팔로우업이 안 되더라고. 그렇죠. 10년째. 예, 없어요. 10년째 예. 최신 뉴스가 10년 전에 사진 하나. 10년도 더 전일 거예요 아마. 예, 굉장히 오래 전이고, 그러니까 약간 이거는 거의 저는 가짜 뉴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 솔직히 이제 소장님 같은 분이 그런 얘기 들으면 뭐야? 약간 아니, 거의 이 저는 정도? 그렇진 않고, 그렇진 그래? 않아요. 그래? 그러고서 이제 근거를 찾아보는 거죠. 어. 근데 근거가 이제 없어요. 그러면 이거는 합리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가설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는 근데 거죠. 진짜 손가락이면은 예. 여러 가지 분석을 해서 알아낼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보면은 이제 외계인 뭐 발견했다라는 것도 많아요. 해부했다 뭐. 근데 보면은 되게 조악합니다. 예, 그래서 보통 이제 뭐 동물의 사체가 이렇게 만들어진거나 뭐 어린아이의 뭐 그런 시신 같은 걸로 만들어지거나 그리고 이게 굉장히 조악해서 외계인이라고 할 만한 근거가 전혀 없는데 그렇죠. 그냥 들고 남겨도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인간이 만들었다라고 하는 흔적들이, 그러니까 근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정리해 보자면 예. 뭐가 있을까요? 그 대피라미드의 경우에 어떻게 쌓았는지 네. 잘 몰라요. 몰라요. 예, 이제 잘 몰라서 미스터리들이 생기는데, 그렇죠. 뭐 거인설도 있고 예, 몰라요. 근데 부분적인 증거들은 있어요. 뭐 이를테면 일단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그 피라미드, 일단 돌쌓기 방식은 네. 이제 경사로 가설이 많이 사용이 되는데, 예, 그러니까 피라미드 주변에다가 이렇게 이제 그 흙으로, 흙은 이제 제거하기 훨씬 쉬우니까 흙으로 경사로를 이렇게 쌓고 그걸 통해 가지고 돌을 끌고 올라가서 돌을 이제 쌓았다. 보통 이렇게 설명들을 많이 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돌을 또 끌고 갈 때 과거에는 약간 이제 통나무를 이렇게 굴림을 만들어 가지고 끌고 갔다라는 설이 유력했었는데 근래에는 그 가설은 이제 더 이상 잘 사용되지 않고 이제 흙으로 경사로를 만들면 거기다 물만 뿌리면 이게 진흙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마찰력이 줄어들어서 훨씬 더 끌고 가기 좋다. 그리고 이제 그 굴림새를 사용을 하면 잠깐 쉴 때 놓으면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진흙은 잠깐 놔도 안 미끄러지죠. 안 미끄러지죠. 그래서 진흙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데, 저 옛날 만화책 같은 거 보면은 다 이거 대고서 막 올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건 안 한다는 맞아요. 거지. 예.
근데 이제 바뀌는구나. 문제는 다른 피라미드들, 그러니까 대피라미드보다 규모가 좀 작은 피라미드들에서는 그 경사로의 어떤 물리적인 그 흔적이 흔적이 남아있군요. 나와요. 아. 근데 대피라미드는 그 흔적이 잘 나오지 않고, 그리고 만약에 대피라미드가 높이가 146m 정도가 되는데 이 끝까지 끌고 올라가기 위해서 경사로를 만들면 이게 몇 킬로가 나와야 되거든요. 아, 그렇죠. 근데 그 기자가 이제 피라미드가 지어진 그 기자에는 그 정도의 공간은 확보되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미스터리에서 여기에 대한 일종의 대안으로 그 내부 경사로 가설이라는 새로운 가설이 제안이 됐어요. 1990년대 후반에 이거는 이제 보통 이제 이런 가설들은 이집트 학자나 고고학자들이 아니라 약간 이제 공학자들. 그쵸. 왜냐하면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네, 제안을 해야 네, 되기 네, 때문에. 네. 그래가지고 이건 역시도 이제 프랑스의 건축공학자인 그 피에르 갑자기 생각 안 나네. 괜찮아요. 프랑스의 건축공학자가 피에르 우댕이 이제 제안을 했어요. 그 피에르 가르댕밖에 모르시죠? 피에르 가르댕 아시나? 페르가라 맥다이 알죠. 아무튼 그 피에르 우댕이 이제 제안을 하는데, 그러니까 뭐냐면은 한 중간 정도 높이까지는 그냥 일반적인 경사로를 쌓아요. 그리고 나서 이 피라미드 상단부는 내부에다가 이렇게 나선형으로 경사로를 이제 만들어서 돌을 거기다가 이제 그 피라미드 내부에 장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아까 레일 같이 해서 끌고 올라간다, 이런 가설을 제안을 했어요. 근데 이게 그 굉장히 합리적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모든 걸 다 설명할 수 있어요, 공학적으로. 가능한 예. 길이군요. 네.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단순히 그냥 시뮬레이션으로만 그런 걸 제안한 것이 아니라 몇 가지 그 근거들이 있었는데, 물리적인 근거들. 네. 첫 번째는 그 대피라미드를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도 보여요. 그러니까 상단부 여기 그 모서리 부분에 이렇게 홈들이 파여져 있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원래 그 경사로, 내부 경사로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었던 공간이다, 그런 이제 근거를 제시했고, 또 하나는 1980년대 중반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86년인가 그럴 거예요. 네. 이 대피라미드에 대해서 그 미세 중력파 측정을 한 적이 있거든요. 오, 중력파. 예. 그러니까 이제 피라미드 내부의 어떤 이 뭐랄까 밀도 같은 것들을 이제 살펴보는 네. 작업이었는데, 네. 여기에 피라미드 내부에 뭔가 좀 나선형으로 이렇게 좀 밀도가 좀 그 작은 공간들이 좀 보인다. 왜 보인 거죠? 모르죠, 그거는 이제 그거 몰랐어요 그때는. 근데 이제 그거를 근거로 이 우댕이 이거는 내부 경사로 흔적이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습니다. 내부에 이제 팔을 보내가지고 이제 그렇죠. 안에를 체크한 거죠? 예, 그렇죠. 꽤 오랫동안 한 10년 정도는 굉장히 유력한 어떤 정설로 네. 많이 인용이 됐어요. 근데 틀렸나요? 또 바뀌나요? 근데 이제 지금은 이건 아니다 라는 판단이 또 새롭게 내려집니다. 예를 네. 들어서 이제 우리가 이제 플라스틱으로 장난감을 만들어도 네. 얘가 어떤 방식으로 만드냐에 따라서 흔적이 남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 이 그렇죠. 구멍에서 집어넣어서 붙인 다음에 얘를 잘라냈다. 그렇죠. 그럼 이 꼬다리가 보입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이 다 있거든요. 요 흔적을 보면은 얘가 어떤 방식으로 만들었는지 이제 알 수 있는데 지금 그 흔적이 나왔는데 또 이게 뒤집어진 거 아닙니까? 예, 그게 왜냐면 그러니까 그 2016년 17년 사이에 그 뮤온이라고 하는 우주 입자를 사용해서 네. 뭐 일종의 피라미드 내부에 대해서 일종의 엑스레이를 찍어요. 그래서 이제 빈 공간들, 그러니까 빈 공간이 뭔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 부분들이 확인이 되는데 그 내부 경사로는 확인되지 않았어요. 아이고. 거기가 다 막혀 있는 거예요. 그 결과값에 의하면. 근데 이래서 더 재밌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아직도 알 수가 없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4,600년 동안 사실 우리만 연구한 게 아니라 옛날 사람들도 피라미드 그렇죠. 연구했을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아직도 어떻게 만들었는지 모르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과학입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왜 과학이죠? 일단 맞아요. 우리가 예전에는 그 가설들 겉에서 보이는 걸로 이제 관측했으니까 그럴 수 있겠다 유력한 가설이 나왔는데 지금 뮤온으로 본 겁니다. 네. 새로운 뮤온 입자 같은 경우는 특수상승 이론에 적용을 받는 입자입니다. 예를 들어 뮤온은 수명이 굉장히 짧아서 네. 지표면에 오기 전에 사라져요 원래. 네. 근데 얘네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오기 때문에 얘네의 수명이 늘어나요. 특수상승 이론에 따라서. 네. 그러니까 지표면에 닿는 뮤온들이 있고 이걸 과학자들이 보니까 요거를 검출을 하면은 우리가 X선을 쏴서 이제 우리가 하려면 X선 발생기가 있고 내가 몸을 대고 나오는 걸 검출해서 이제 우리를 찍잖아요. 그렇죠. 병원에 가서. 네, 그럼 이제 이게 뼈냐, 뭐 물이냐, 네. 뭐 지방이냐 나오죠. 다 나오잖아요. 다 나오죠. 왜냐면 다 밀도가 다르니까. 그렇죠. 근데 이거를 뮤온을 이용해 갖고 이쪽에서 검출을 하니까 우주에서 보내주는 이 뮤온 입자로 찍어 보니까 찍어 보니까 이상하네. 아니네.
야. 그리고 과학기술의 발전이 그렇죠. 가설을 뒤집고 그렇죠. 야. 새로운 학설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뭐 이집트 학이나 고고학도 사실은 뭐 과학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이 학문 내에서 사용되는 이 사유의 방식은 되게 과학적이거든요. 와. 그러니까 어떤 근거들, 구체적인 근거들을 토대로 처음에 이제 가설을 제안을 하는 네. 거죠. 그러다가 이게 반증되는 그 증거가 나오면 그렇죠. 네. 그럼 이제 그 가설이 철회되고 야. 새로운 가설이 제안되고 이런 방식으로 이제 이제 뭔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학문이 이제 발전하게 되는 거죠. 요게 이제 사실을 기반으로 한 어떤 역사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그러네요. 굉장히 과학적인 거죠. 그러네요. 만약에 신념을 기반으로 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 뮤온으로 찍어서 나왔어요. 그 뮤온으로 찍은 애들을 다 이제 쳐냅니다. 야, 찍지 마. 이게 신념 옛날에 기반이죠. 그 천동설 맞다. 예,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죠. 예.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또 피라미드가 이제 사람이 지었다라고 하는 뭐 여러 가지 근거들 중에 또 하나는 이것도 역시 최근에 사실 그 확보된 자료예요. 오, 최근의 자료 그러니까 좋습니다. 이게 2013년으로 기억하는데 그 난데없이 이제 피라미드는 이제 그 나일 강변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 나일 강변에서 수백 킬로 떨어져 있는 홍해에 있는 홍해. 그 와디 알 자르프라고 하는 일종의 고대의 항구 유적이에요. 그러니까 또 피라미드가 지어지던 시대의 그 항구 유적이에요. 그렇죠. 여기서 어떤 기록이 확인이 돼요. 아. 기록이 발견이 아, 돼요. 이거는 정확하죠. 예, 기록이 확인이 되는데 그래서 요거를 언제적 기록이죠? 그러니까 피라미드 지어지던 시대, 야, 그러니까 그거- 대피라미드 지어지던 시대의 딱 그 야, 기록이에요. 엄청난 발견인데. 예,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어떤 기록이냐면 그 피라미드를 만들 때 예. 그 이제 어떤 그 석공들을 관리하던 어떤 작업 반장 같은 분의 일지예요. 이야, 뭐라고 적혀 있던 결정적인 뭐라고 단서입니다. 적혀 있었냐면 애들이 말을 안 듣는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이게 그러니까 피라미드가 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크게 세 종류의 돌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어허. 일반적인 몸체는 보통의 석회암. 네. 아. 그리고 가장 안쪽에 뭐 이렇게 그 왕의 방이라던가 뭐 여러 통로 이런 것들은 이제 화강암이 사용이 되고 네. 그리고 이제 피라미드의 가장 바깥쪽 겉에. 바깥쪽. 외장석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사용되는 돌은 석회암인데 퀄리티가 더 좋은 석회암이에요. 그래서 이 돌들의 그 출처가 다 다릅니다. 그 가운데서 이제 외장석을 이제 구성하고 있던 그 하얀색 석회암인데 요거는 이제 대피라미드가 지어지던 공간에서 약 한 10km 정도 강 동쪽에 있는 투라라고 하는 지역에서 채석이 돼요. 아. 근데 이제 그 일지는 그 투라에서 채석을 해서 그 돌을 어떻게 옮겼어요? 대피라미드로 운반한다. 어떻게 옮겼어요? 어떻게 뭐 간단합니다. 배로 운반해요. 아. 그러니까 강으로 이제 통해 가지고 배로 운반을 해요. 그러니까 네. 배에 실어 가지고 이제 그 거기 대피라미드 앞에까지 갔다. 요런 기록들이 계속 그 며칠이 쭉 쓰여져 있어요. 야. 근데 이제 거기서 보면은 이제 진짜로 배로 운반을 해요. 그리고 약 가는데 하루 정도 걸려요. 네. 그리고 중간에 밤에는 이제 못 가니까 밤에는 잠깐 멈추고 그래서 보통 만 하루 정도 걸리는데 그래서 대피라미드 바로 앞에까지 그 이제 수로를 통해 가지고 돌을 운반한 것으로 보여요. 그 기록에 따르면. 야, 근데 굉장히 성실한 친구였네요. 일기에다가 그러니까 아마 근데 일을 한 것도 근데 좋고. 사실 그 기록이 왜 거기까지 왔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근데 이제 추정컨대 그러니까 이분이 약간 이제 배에서 작업하는 거 전문가예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그 대피라미드 그 작업하는 데 있어서 자기가 거기 투입돼 가지고 이제 그 작업을 하다가 이번에는 이제 그 일이 끝나고 이쪽에는 홍해 쪽으로 발령이 났겠죠. 아. 그래서 홍해에 와서 또 뭔가 배 타고 하는 그런 작업을 또 했는데 거기다가 우연히 뭐 정확한 연유는 알 수 없지만 자기 일지를 이제 남겨놓고 그것이 그 최근에 와서 이제 발견이 됐다. 이렇게 인수인계 생각할 수 같이 있죠. 해낼 수도 있는 그러네요. 거고. 예. 인수인계. 사실 제일 좋은 거는 그때부터 이제 피라미드를 직접 지은 분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분들의 이제 막 500대 손 예. 이런 분들이 계속 전해 내려오는 거야. 야, 옛날에 내가 이거 했는데 그래서 이제 지금 살아 계셔. 예. 그러면 제일 좋죠. 정확하게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아. 야, 우리 그렇죠. 오래전에 우리 조상이 저거 지었다. 살아 있을까요? 근데 궤도님 그러면 위에 50대 손 정도 혹시 할아버지 알고 계세요? 이제는 저희 부모님도 잘 연락을 안 해가지고 건강하신가? 예, 예. 불가능하죠. 그럼. 아, 이게 어렵네요. 예. 그러니까 문헌이 중요한 겁니다. 근데 그래서 사실 이 문헌이 사실 이 문헌만 가지고 이렇다라고 주장하는 거는 조금 그 이제 뭔가 그 가설이 좀 빈약한 가설이 되는 거죠. 근데 이 문헌의 내용을 보충해 주는 또 다른 고고학적인 정황들이 있어요. 뭐 이를테면 그 피라미드 기자에는 피라미드가 3개가 있는데 큰 피라미드가 그 앞에는 원래 그 물길이 들어왔어요. 왜냐면 부두 유적도 확인이 돼요. 그 앞에. 근데 이제 그 부두와 실제 지금 이제
나일 강가의 사이는 뭐 한 몇 킬로가 되고 거기 지금 도시가 들어차 있거든요. 그런데 2022년에 그러니까 이게 원래 학자들은 지속적으로 뭔가를 찾아내려고 노력을 해요. 그렇죠. 그게 무엇을 했냐면은 요 이제 그 대피라미드 그 기자 바로 앞 동쪽 바로 앞이랑 나일 강 사이에 몇 군데를 이제 코어 드릴링을 해요. 네. 이게 뭐냐면 코어 드릴링. 이렇게 어떤 그 드릴을 쭉 아. 파가지고 그 지하에 있는 흙을 꺼내는 거예요. 네. 그래서 흙을 분석을 하는 거예요. 네, 그 분석하면 뭐가 분석을 나오죠? 하면은 여기가 여기에 그 물가가 조성이 되어 있었다를 알 수 있죠. 이게 엄청난 기술인 게 네. 근데 극지방 연구할 때 이런 걸 씁니다. 아. 예를 들어 극지방은 그 얼음이 있잖아요. 빙하. 네. 얘네들이 그냥 어는 게 아니라 눈이 쌓입니다. 네. 그 눈이 위에서 눌리잖아요. 네. 그러면 눈이 무거우니까 네. 밑에 있는 눈이 압력을 받아서 얼음이 되는 거예요. 아, 소복소복 쌓이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점점 얼음층이 만들어지는 네. 게 눌려서 압력 때문인데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극지방은 이렇게 해서 원통형으로 쭉 밀어넣어서 꺼내잖아요. 네. 그럼 여기에 이제 모든 그렇죠. 이 극지방 거기서 일어난 그 역사가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샘플이에요. 네. 예, 역사의 샘플을 알 수 그러니까 있는 얼마나 깊이 내려가냐에 따라서 이 당시에 날씨까지 거죠. 알아요. 그렇죠. 예. 와. 굉장히 정확합니다. 미생물 그러니까 같은 이 것도 방법을 있고. 사실은 국악에서도 굉장히 많이 사용을 그쵸, 해요. 그쵸. 뭐 이를테면은 지형은 계속 바뀌어요. 그러니까 뭐 이집트 그렇죠. 같은 경우도 나일강이 음. 지금 흐르는 그 위치에서 계속 흐르지 않아요. 네, 계속 그쵸, 왔다 갔다 거리거든요. 뭐 대표적으로 한강만 해도 많이 그렇죠. 바뀌죠. 예. 네. 그래서 사실 근데 이 나일강이 흐르는 이 지류의 공간적인 정황을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네. 왜냐하면 공간적인 정황을 알아야지 뭔가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주변 그거하고. 상황이 거기서 맞춰봐서 네. 바뀌니까. 그래서 그거를 뭐 지금 알 수 있는 방법은 지금 말씀하신 그 방법을 계속 사용을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몇 년대까지는 여기가 물이었어. 그 다음에는 여기까지 물이었어.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그 데이터가 있죠. 아, 몇 년도에는 나일강이 이렇게 흘렀어. 몇 년도에는 이렇게 흘렀어. 그런 데이터들이 있죠. 와, 근데 이제 흙으로 하는 게 너무 대단하다. 왜냐면은 그러니까요. 극지방은 어쨌거나 이게 보존이 굉장히 잘 됩니다. 그렇죠. 온도가 낮으니까. 네. 근데 이제 흙이라는 건 사실 또 굉장히 많은 변화를 겪을 근데 텐데. 그게 왜냐면 그 흙 속에 어. 그 화분이 들어있어요. 그 화분? 식물의 뭐 이런 꽃가루라던가 얘네가 남겼구나. 그런 게 그 남겨져 있어요. 근데 기가 그 막혀. 식물이 어디에서 있는지 우리가 파악을 하면 왜냐면 식물들은 특정한 공간에서만 자라잖아요. 그렇죠. 환경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환경적인 정황을 추정할 수 있죠. 좋습니다. 아니 혹시 이제 궤도님을 위한 음. 질문이 있는데 피라미드에도 좀 숨겨진 과학 같은 게 있지 않을까요? 근데 사실은 그 시대에는 네. 굉장히 정교한 어떤 수학적인 걸 바탕으로 만들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천문학적인 네. 지식까지 또 결합을 해서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네. 네, 천체 위치와 지금 이 무덤의 위치와 수학적인 계산 이런 것들을 근데 이집트에서 했다라는 겁니다. 대단한 거죠. 아 천체 위치까지 고려해서.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거를 저는 사실은 과학이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이 과학이라는 그 어떤 특유의 사유 체계는 상당히 근대적인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집트를 이제 과학자들이 현대 학자들이 이제 과학적으로 분석을 하는 거지. 고대 이집트인들이 갖고 있었던 지식 체계를 고대 이집트 과학이다라고 말하기는 좀 조심스러워요. 그럼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냥 뭐 저는 이집트다. 이제 지식? 근데 저는 지식이나 혹은 그냥 조금 이제 순화해서 뭐 과학 기술 정도로 저는 그렇게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엄청나게 고대 이집트인들은 지식 체계가 되게 발달해 있었죠.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된 문명이고 그렇다 보니까 경험들이 축적이 되고 또 이 경험이라는 것은 예컨대 천체 관측 같은 경우 굉장히 오랫동안 관측한 데이터가 축적이 돼 있으니까 꽤 이제 어떤 패턴을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패턴을 사용한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효율적인 상태를 고민하잖아요. 네네네. 과학은 그걸 미리 이론적으로 제시를 합니다. 아, 그렇게 설계를 해서 만들면 이게 가장 에너지적으로 효율적인 상태가 돼요. 그렇죠. 근데 이제 굉장히 역사가 긴 이집트 아니겠습니까?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계속해서 효율적인 방법을 찾다가 결론이 딱 난 게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와 어떻게 저렇게 맞췄지? 맞아요. 예. 시행착오를 몸으로 한 겁니다. 예. 아 진짜 힘들었네요. 노가다로 그걸 그쵸, 맞춘 그쵸. 거네요. 해보니까 이렇게 하면 무너지네? 네. 안 되겠다. 이렇게 하면 또 무너지네? 안 되겠다. 근데 우리는 안 무너진 걸 딱 보니까 야 얘네들 어떻게 계산했지? 근데 이게 이 부분에 사실은 이집트 문명에 대해서 조금 높게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이냐면 이게 그러니까 경험적으로 쌓여진 지식 체계잖아요. 근데 이게 어느 시점이 되면은 뭐 상당한 양이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사회 내에서 그 지식이 전승되는 시스템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구체적으로 어떤 기록인지 알 수 없고 어떤 뭐 체계인지는 지금 뭐 확보된 자료는 매우 적지만 그러니까 계속해서 어떤 뭐 교육기관이라든가 연구기관이 분명히 있었다라고 그쵸, 우리가 그쵸, 이제 그쵸. 그 가정할 수 있는 거죠. 뭐 도서관도 그렇죠. 굉장히 거대하게 예. 있었고 이게 저는 되게 부러운 게
사실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과학 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달했었어요. 네. 그리고 굉장히 훌륭한 분들도 많이 계시고 언제 가장 뭐 예를 들어 우리 장영실? 제일 유명한 게 장영실. 장영실. 두 번째 또 유명한 분 계세요? 장영실밖에 모르. 그쵸, 저는, 그쵸. 전 최무선. 이 정도도 오, 대단한 네. 건데. 이순신? 아 죄송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그 이순신 장군 산하에는 굉장히 많은 또 조선 아, 공학자들이 그럼요. 있었죠. 공학자들이 이순신의, 있었죠. 어떻게 네, 보면. 수화들. 설계를 하는. 네. 근데 이것들이 어떤 이론적인 백그라운드로 기록화가 되지 않고 이제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게 그냥 지나가 버리니까 사실 이게 서양에서는 우리보다 훨씬 뒤에 시작을 했는데 서양은 이거를 전부 이론적으로 정리를 합니다. 체계를 만들고 법칙을 만들고 수학적으로 정리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남아서 우리가 어떤 맥스웰 방정식을 기반으로 이걸 만들어내고 뭐 상대성 이론을 기반으로 이걸 분석해내고 뭐 미적분을 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네. 이게 아쉬운 거예요. 레오나르도 다빈치 노트 막 이런 것들. 다 남아있고 그러니까. 그걸 분석해서 또 새로운 걸 발견하고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이게 어떤 기록 형태나 어떤 형태로 이제 교육 형태로 전달이 안 되다 보니까 이게 약간 좀 너무 아쉽죠. 이게 남아있으면 우리가 훨씬 더 빠르게 뭐 프린키피아 같은 게 우리나라 조선에서 먼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제임스 웹 망원경 같은 것도. 그것도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와, 그러네요. 그래서 좀 아쉬움이 좀 있죠. 네. 근데 이집트는 이걸 해냈죠. 그 오래전에. 너무 유치한 질문일 수 있지만 이런 것도 궁금해요. 아니 피라미드의 그 돌덩어리 하나가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 당시에 어떤 기술로 그렇게 가공을 한 건가요? 사실 그러니까 이집트 그 피라미드에 주로 사용되는 석회암 같은 경우는 꽤 그래도 쉽게 잘려요. 아 그래요? 네, 여러 가지 그리고 게다가 이제 고대 이집트에서 그 고대 이집트 문명은 기본적으로 청동기 문명입니다. 네. 금속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물론 이제 피라미드가 지어지던 시대는 기원전 2,500년 정도이기 때문에 여기는 이 시대 때는 청동도 잘 없고요. 네. 대부분 이제 그냥 동기를 쓰죠. 구리를 이제 사용하는데 네. 구리를 사용해도 석회암 같은 경우 다룰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열심히 잘라야 되지만 암석조 좀 무른 편 아닙니까 그래도? 이제 석회암 그렇죠. 예, 근데 예, 이제 예. 문제는 석회암 말고 화강암은 사실 되게 어려워요. 이건 어렵죠. 그러니까 어려워요. 근데 되게 견고하게 잘려져 있는 그 유물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것도 열심히. 이제 하면 나중에 된다. 나중에 학자들이 여러 가지 가설을 가지고 실험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만드는지 알겠네. 라는 판단이 내려져요. 뭐죠? 이게 구리 칼날을 사용을 해도 그 연마제를 잘 쓰면 되는데 약간 뭐 석영 같은 어떤 그 모래에서 추출할 수 있는 연마제를 거기다가 넣고 거기다가 이제 기름을 좀 넣어요. 그리고서 톱질을 하면은 훨씬 더 잘 된다. 잘 되게 효율적으로 자를 수 있다. 그걸 이제 밝혀내죠. 그리고 이제 이거를 그냥 되네 이 정도가 아니라 이제 고고학자들도 열심히 이제 그 연구를 해요. 그러니까 남겨져 있는 유물을 이제 현미경으로 다 관찰을 해서 미세 흔을 다 확인을 하고 실제로도 실험을 해서 관찰을 하는 거죠. 근데 미세혼이 비슷하게 패턴이 나와요. 그러면은 이럴 수 있겠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는 겁니다. 사실 지금 뭐 우리 CSI 과학수사대 아시죠? 네. 과학수사할 때 많이 쓰는 방식이죠. 근데 사실 네. 근데 이게 저는 항상 얘기하는 건데 CSI 하시는 분들하고 고고학자들이 하는 일하고 똑같아요. 맞아요. 완전히 똑같아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그 총탄의 흔적들 있잖아요. 네. 화약이 어느 쪽으로 나왔고 얘가 어떻게 튀었고 이 흔적들을 보고서 처음 총알이 어디서 발사됐는지 이런 걸 다 알아내니까 그렇죠. 깨진 것조차도 맞아요. 다 붙여서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고고학이라는 학문은 이제 뭐 정의를 해보면 어떤 물리적인 그 흔적을 가지고 사람의 사유나 사람의 욕망이나 사람의 실천을 생각하는 그런 학문이거든요. 근데 이게 범죄 수사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가면은 물리적인 흔적이 남겨져 있죠. 그리고 흔적들을 토대로 여기서 어떤 범죄 행각이 벌어졌을지를 추정을 하는 거잖아요. 고고학자들 똑같은 일을 합니다. 실제로 그 위치에 쏘면은 똑같이 남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확실히 정확하게 답이 나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결과를 보고 원인을 유추한 거니까 이 원인이 실제로 구현됐을 때 결과가 나오면 그것도 거꾸로 해도 맞다. 네. 뭐 그래서 사실 그 CSS 이제 그 범죄 수사에 참여하시는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고고학자들하고도 같이 작업을 해요. 알겠습니다. 예. 역시 두 분이 만나니까 제가 정리 좀 이제 하겠습니다. 이제 딱 핵심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아니 피라미드 그러면 이거 왜 만든 거죠?
그러니까 정말 뭐 4, 5세계 평생 살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4, 5세계 이거 새로운 세계가 4, 5 있기 세계 때문에 들어가면 이거 시간이 맞는 거 무한정 아닌가? 늘어나는데. 근데 그게 사실은 예. 한마디로 말하기 매우 어렵고요. 일단 어렵죠.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은 피라미드가 두 종류가 있어요. 계단식 피라미드가 있고 일반 사각형 형태의 피라미드가 있는데 이 두 형태의 피라미드 뒤쪽에 깔려 있는 이 어떤 철학적인 이데올로기적인 배경은 좀 달라요. 그 계단식 피라미드가 최초의 피라미드인데 이 네. 피라미드 같은 경우는 이제 죽고 나서 파라오가 저기 저 하늘로 오르고자 하는 어떤 의지. 그러니까 왜냐면 이 당시의 사후 세계관에 따르면 파라오가 죽고 나면은 저기 그 주극성과 동화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주극성이라고 하는 거는 오늘날의 뭔가요? 북극성 같은 경우. 북극성. 그래서 피라미드는 모든 입구가 다 북쪽에 있어요, 항상. 야, 그게 재밌다. 규칙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나중에 일반 형태, 사각형 사각식. 형태의 이제 피라미드가 바뀌는 것은 이 시기가 뭐 어떤 시기냐? 이집트에서 아마 고대 이집트 하면 가장 많이 떠올리실 그 신앙 체계, 태양 신앙. 태양신. 예, 태양 신앙 체계가 태양 신앙이 이제 이집트에서 주류 이데올로기가 되어가는 시기랑 겹쳐요. 네. 근데 이 사각뿔 형태의 피라미드는 태양 신앙과 관련 있는 상징물이에요. 그러니까 태양빛이 이렇게 이제 뻗어 나가잖아요. 네. 그거를 형상화한 물리적으로 형상화한 구조예요. 그러면 죽고 나서 뭐 4, 5세계 저기로 가기 위함이 아니라 태양신을 숭배하기 위함. 아니요, 그게 복합적인 거죠. 복합적인 거죠. 어떻게 그러니까 복합적이에요? 태양 신앙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네. 동시에 이 파라오는 이게 또 이집트의 이 사후세계관이 그러니까 뭐 하나로 딱 다양하군요. 정리되지 않아요. 시대별로 조금씩 바뀌어요. 사후 세계 관련돼서 신이 수백 명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네. 이집트만 얘기하려면 또 2500년이니까 네. 그 와중에도 많이 수없이 바뀌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쨌건 요 피라미드 자체는 그 물리적인 형태 자체가 태양 신앙과 관련이 있다. 그러면은 한마디로 정리하면 왜 만들었다를 정리할 수가 없네요. 그냥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고인에 대한 존경. 감사합니다, 조상님. 이제 뭐 파라오 자체에 대한 어떤 이제 무덤으로서 기능도 하지만 동시에 이게 이제 피라미드가 크게 지어지던 시기는 이집트 전체의 어떤 모든 그 자원이 다 몰빵돼서 피라미드를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회적인 일종의 선전도구로서 또 그렇게 피라미드를 짓는 과정이 어떤 사회를 통합하는 어떤 일종의 뭐 의례로서 나의 그렇게 했을 영향력. 거예요. 고인돌 옛날에 맞아요. 네, 그쵸, 크게 그쵸. 지어놓은 맞아요. 그쵸, 비슷해요. 연말에서 예. 저 고인돌 크다. 예. 쟤네는 누가 지었어? 강하구나. 예. 와. 그래서 쳐들어가지 음, 못하잖아. 그쵸, 맞아요. 예. 그런 느낌도 예. 있었군요. 재밌습니다. 아니, 짧게 정리해 주셨네요. 네. 배도님께서. 또 피라미드가 어떻게 보면은 또 굉장히 큰 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네, 일종의 어마어마한 전자인 그 시대. 월급도 많이 받고 맨이라고 불립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피라미드 맨인 거야. 그래서 너 피라미드 일하니? 그 당시 되게 좋은 직장이었잖아. 근데 약간 이게 네. 뭐 사실 아주 구체적인 근거는 없어요. 근데 대도님 말씀이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것이 이제 뭐 그 노예나 노비가 만든 게 아니에요. 노예는 절대 아니에요. 이게 대표적인 예. 그 잘못된 예. 오해인데 아마 이제 네. 약간 피라미드에 참여하는 그 노동자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대우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여기서부터는 약간 추론이긴 하지만 그 피라미드 건축 활동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그 노동자 개인한테는 약간 어떤 자아 실현의 장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좀 영광스럽고. 모두가 그렇죠. 꿈꾸는 예. 대기업에 예. 입사하는 예. 겁니다. 예.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채찍 맞아가면서 만든 거 그거는 아닌가요? 아마 아닐 거예요. 이게 옛날에는 진짜 맨날 채찍을 누가 휘두르고 있고 그렇죠. 막 이러고 지고 가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헐리우드 영화가 만들어낸 조금 잘못된 신화인데 그러니까. 이 피라미드 주변에서 이 노동자들이 살던 그 캠프의 유적이 또 확인이 돼요. 조건이 괜찮아요. 좋고 음식도 좋고. 음식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음식에 어떤 이 재료로 사용됐을 것 같은 것들도 확인이 되는데 생각보다 괜찮은 음식을 제공받고 괜찮은 조건에서 아마 먹고 자고 했을 거예요. 형 이거 밥 잘 나오거든요. 드셔보셨나요? 아니 아유, 그럼 뭔가 지금 가봤죠. 광고를 MBC 도 노리고 밥 있는데 잘 먹어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뭐 슬슬 마무리할 텐데 이런 거를 저는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사실 피라미드가 어마어마한 건축물이라는 건 알겠어요. 예. 근데 저는 신기했던 거는 사후 세계에 집중하는 왕조치고 오래가는 왕조가 없거든요. 근데 그 이론은 사실은 전 근거가 빈약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요? 예를 예. 들면 진시황. 죽음에 집중하면서 사후 세계, 자기 불멸의 인생을 살고 싶어 하다가 진시황은 망했습니다. 사전 세계 아닌가요? 근데 이제 안 죽으려고 했으니까. 사후 세계에 이제 예. 진시황 무덤 만들고 결국 자기는 죽으니까 진시황 무덤 만들고 이러다가 결국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 문명 대표적인 그 반증의 사례가 되는데 이집트 문명은 4, 5세기에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져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이 문명 자체는 뭐 한 3,500년 정도 문화적으로 지속되니까 네. 사실 예. 제가 어렸을 때 배웠던 이제 그런 교훈 중에 하나가 예. 이집트를 봐라. 음. 저렇게 자기 무덤 만드는 데만 집중하고 왕이 됐다 하면 자기 백성들을 안 살피고 자기 죽은 4, 5세기만 어떻게 화려하게 살까 이래가지고 이집트는 망하지 않았냐 이런 얘기가 근데 있었는데 이집트 망하는데 4,000년 걸리거든요. 제가 어린 시절 봤던 그 예, 4,000년 어린 걸리고 시절 굉장히 잘했기 때문에 4,000명 갔네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서 오해가 파라오가 자기 무덤 만드는 데만 집중해서 뭐 백성들 안 살피고 전혀 그러지 않았어요. 이게 산업입니다. 예, 굉장히 그러니까 네. 이게 왜냐하면 현대적인 어떤 우리의 현대적인 가치관을 투영시켜서 그 사회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판단이 내려지는 것이지 그 당대의 맥락에서는 피라미드를 짓는 것 자체가 단순히 그 군주의 욕망을 개인적인 욕망을 실현시키기 위한 어떤 행위가 아니라 사회 전체와 관련된 어떤 노력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우리가 이거를 폄하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는 거는 지금의 우리가 보면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조류를 멍청하다고 합니다. 그죠? 네. 그렇죠. 비둘기 멍청하다고 많이 하잖아요. 많이 하죠. 왜냐하면 우리의 뇌와 비둘기의 뇌가 형태가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조류가 굉장히 똑똑해요. 네. 정말요? 우리보다 뛰어난 부분도 많고 우리는 자기장 못 보잖아요. 조류는 자기장들이 있습니다. 이야. 근데 우리의 뇌와 다르게 생겼다는 것만으로 우리가 우리의 인간의 뇌를 보는 눈으로 조류의 뇌를 보니까 쟤는 똑똑할 수가 없어. 하지만 조류도 이미 그쪽에서는 얘가 충분히 훌륭히 성장한 또 그렇죠. 친구예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각 자체를 좀 넓게 맞아요. 넓혀야 된다. 그러니까 이 반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사실은 뭐 약간 그 과학적으로는 진화론과도 관련이 있는 건데 현존하는 모든 생명체들은 다 각자의 방식대로 진화가 맞아요. 완성된 상태이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역사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같이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뭐냐면 모든 존재했었던 혹은 존재하고 있는 어떤 문화적인 행태는 다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를 수 있죠. 그리고 우리한테는 굉장히 어색하고 불편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문화적인 맥락에서는 다 나름의 이유가 있다. 맞아요, 이렇게 맞아요.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 원동력은 무엇이었을까요? 아주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 그 첫 번째로는 조건이 좋아요. 자연 조건이 날씨. 좋아요. 네. 굉장히, 강도 있고. 굉장히 안정적으로 유지가 돼요. 그리고 이 범람하는 이 리듬이 그 규칙적이에요. 규칙적이고 좋다.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이게 아무리 농사를 짓고 해도 지력이 떨어지지 않아요. 그거 축복이에요, 축복. 진짜. 그러니까 나중에 자동 비료 충전 시스템이 작동이 되는 거죠. 아하. 그게 첫 번째 가장 뭐 이제 기저에 있는 구조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상단에는 이건 이제 이데올로기적인 차원인데 고대 이집트인들은 특유의 어떤 가치관이 있어요. 뭘까요? 그러니까 이 우리 현대인들은 뭐 저희도 그렇지만 지속적으로 무엇인가를 바꿔 나가야 한다. 더 아. 나아져야 한다라고 하는 일종의 강박관념들을 갖고 살아가잖아요. 매년 새로운 계획 내라 그러고. 그렇죠. 예. 그치. 근데 이제 고대 이집트인들은 어떤 우주관을 갖고 있었냐면 이집트만큼은 처음에 이 세계가 창조되었을 때 이미 완벽하고 완전한 상태로 창조가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변화를 오히려 경시하고 유지, 재생산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이게 역사의 비결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고대 이집트 문명은 뭐 그냥 오랫동안 지속이 돼요. 3,000년, 4,000년 지속이 되는데 놀랍게도 문명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어떤 사용되던 어떤 그 모티브들과 문명이 이제 끝나는 시점에 사용되는 모티브들이 아주 비슷해요. 그러니까 거의 똑같은 의미로 똑같은 상징이 3,000년 동안 계속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이 바탕을 갖고 있습니다. 재밌네요. 재밌네요. 예. 정말 처음 들으시는 것처럼. 아, 저는 늘 재밌습니다. 제가 아마 교수님한테는 한 10번 정도 얘기했을 텐데 그냥 어렴풋이 남아있어요. 아 그렇군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끝내기 전에 알겠습니다. 하나 예. 죄송합니다. 아, 제가 네, 진짜 예. 클레오파트라의 무덤을 찾으면 예. 사실상 이제 클레오파트라는 이집트 왕조의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 존재잖아요. 그럼 클레오파트라의 무덤을 찾으면 거기에도 엄청난 보물이 숨겨져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알 수 없고요. 아, 찾기 전까지는. 근데 이제 클레오파트라의 무덤이 실제로 정말 확인이 되면 네. 상당히 많은 네. 그 지식들 업데이트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로는 저희가 이제 아마 이제 그 들어보셨을 텐데 얼마 전에 그 화제가 됐었던 클레오파트라의 인종적 정체성에 관한 논란이 있어요. 완전 있었죠. 예. 근데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설들이 있을 수 그렇죠. 있지만 뭐 저는 이제 요즘에 이제 극단적으로 주장되는 클레오파트라 흑인설에 대해서는 약간 이제 비합리적인
주장이다라고 어. 저는 판단하는 편이지만 아. 이 무덤에 만약에 무덤이 도굴되지 않은 상태로 발견이 된다면 그 안에 시신이 분명히 미이라화돼서 있을 것이고 그럼 그 미이라에 대한 그 형기능력적 조사를 하면 어느 정도 인종적 정체성에 대한 판단이 내려질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논란이 없어지겠죠. 첫 번째는 그렇고 그다음에 클레오파트라가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해서 사실 몰라요. 왜냐면 클레오파트라에 대해서 알고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들은 거의 대부분 소설에서 왔죠. 그러니까 소설은 아닌데 아. 그러니까 로마인들이 쓴 기록에 근거를 그렇죠. 해요. 네. 근데 로마는 당시 정황상 이집트의 적국이고요. 그렇죠. 클레오파트라를 정말 싫어해요, 로마 사람들이.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 사람들이 기록을 뭐 쓸 때 안 뭔가 좀 쓰겠지. 네. 그 이제 바이어스가 들어갈 수밖에 없죠. 네. 그걸 이제 걸러내고 봐야 되는데 또 그 지식들을 토대로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그 소설들 네. 대표적으로는 뭐 셰익스피어의 뭐 셰익스피어. 셰익스피어가 쓴 맞잖아요. 것부터 시작을 네. 해서 네. 끊임없이 또 재생산이 돼요. 대중문화 네. 영역에서. 네. 뭐 근거가 그거니까. 네. 그러다 네. 보니까 이미지가 이미 고착화 돼 있죠. 사실 클레오파트라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이 많지 않아요. 근데 이제 그 죽음의 어떤 과정도 뭐 어떤 기록에 따르면은 뭐 자살했다. 아니면은 그 옥타비아누스가 그냥 죽였다. 뭐 이런 설들이 있는데 또 시신이 만약에 확인이 되면 이제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정확한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그러니까요. 뭐가 나오면 그걸 근거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로 치면 예를 들어서 우리 아나운서님이 지금 악플이 좀 달렸어. 네. 근데 악플밖에 안 남아있어 기록이. 아, 그 후대 사람들이 그렇죠. 악플을 예. 보고 슬퍼요. 야 이거 준상한 이상한 사람이구나. 그렇죠. 이렇게 소설을 쓰는 거야. 예. 그러면 얼마나 예. 억울합니까?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너무 마음이 아프다.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근데 실제로 클레오파트라의 무덤은 정말 발견될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그 열심히 조사하고 있는 고고학자가 있습니다. 발견될 가능성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뭐 도미니카 고고학 출신은 여류 고고학자인데 그 이집트 이제 지중해 변에 가면은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그 도시가 있어요. 알죠. 그러니까 그 플레마스 시대 때 수도로 사용되었던 도시인데 이 도시에서 좀 서쪽으로 가면은 탑 오시리스 마그나라고 하는 이제 어떤 일종의 뭐 의뢰용 도시가 있어요. 거기에 여러 신전도 있고 여러 무덤들이 있는데 그 지역이 클레오파트라의 무덤이 있을 가능성이 가장 큰 지역으로 상정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지역에서 또 비교적 최근에 굉장히 중요한 사람의 무덤의 일부 공간을 확인을 했어요. 근데 누구 무덤인지 아직 몰라요. 왜냐면은 무덤에 저쪽 넘어가야 되는 그 통로가 바닷속에 잠겨져 있어가지고 아직 접근을 못했는데 만약에 그게 정말 클레오파트라의 무덤으로 확인이 된다면 정말 21세기 국악 열어보겠네요. 사에서 가장 중요한 발굴이 될 수 있죠. 와, 너무 재밌어서 10분 토론이 아니라 10시간 토론하고 싶네요. 이런 숨겨진 이야기들이 또 굉장히 재밌습니다. 아우, 클레오파트라 안 여쭤봤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이제 기대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정말 피라미드 미스터리에 대한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몰랐는데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의 가장 핵심 총평을 좀 정리해 주신다면. 아무튼 이제 피라미드는 나중에 이집트에 직접 가셔가지고 직접 보셔야지만 느낌이 오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말을 많이 해도 직접 보는 것이 가져다주는 그러니까 감각적인 경험과는 또 차이가 크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많은 분들이 저는 이집트에 직접 가셔가지고 피라미드를 직접 경험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사실 오늘 뭐 미스터리 거의 얘기도 못했어요, 사실. 사실 오늘 아무 얘기도 안 한 겁니다. 궤도님 오늘 피라미드의 전문가로 나오셨는데 오늘 총평. 일단은 사실 지금은 너무 변화에만 가치를 두고 있는 시대인 것 같아요. 맞아요. 변하지 않으면 죽는다. 빠르게 변해라.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집트 이야기, 피라미드 얘기를 들으면서 변하지 않는 것의 가치를 좀 느낄 수 있지 않나. 고유한 것, 오랫동안 유지되는 아주 정확한, 일단 수학의 공리 같은 것들, 결코 변하지 않는 것들의 가치를 조금 느껴보는 시간이 되면 어떨까.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힘이 있었기 때문에 이집트 왕조도 이렇게 오래 이렇게 남았죠. 어려웠죠. 네. 너무 좋습니다. 좋은 점입니다, 진짜. 네, 오늘 피라미드에 대한 미스터리 심층 토론 나눠봤습니다. 10분 토론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나 진짜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어요. 이게